엄마, 제발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요즘은 김치도 다 배달시켜 먹는다고요. 엄마도 이제 요즘 사람처럼 좀 살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구식이라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제발 좀 배우든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애들도 안 데리고 갈 거예요. 30년간 새벽 시장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구식이다, 창피하다는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아픔이 새겨져 있나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무시하는 자녀의 마음을 단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5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금빛 노후 채널은 수십 년간의 육아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5가지 대화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이미 수천 명의 부모님들께서 검증하신 것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화면 왼쪽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부모님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새벽 시장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며 세 자녀를 키워내신 김순자 할머니.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냉랭한 말투와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올드하세요. 제발 좀 트렌드를 따라가세요. 엄마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손주들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김순자 할머니.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5가지 대화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이 5가지 대화법을 통해 무시하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00년의 지혜가 담긴 5가지 대화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30년간 새벽 시장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난 순자 할머니는 떡국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왔듯이 육수는 반드시 전날부터 준비한 멸치와 디포리를 우려내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떡국도 이제는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들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 그때였습니다. 큰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애들이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올드하달까. 요즘 아이들 입맛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딸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김치도 된장도 다 배달시켜 먹는 세상인데 엄마도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육수 냄비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성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친구들 초대하기도 좀 그래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좀 창피할 때가 많아서요. 성수야, 큰아들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이제는 누군가가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해요. 어머니, 제 세대의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들이 저희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시작한 장사가 떠올랐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끓여주던 육개장, 명절 때마다 밤을 새워 빚던 송편, 김치를 담글 때면 일에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다. 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이었구나. 미안하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전화가 올 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2000년의 지혜, 5가지 대화법이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삶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순자 할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치유해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지혜, 바로 칸트가 전하는 도덕률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3월에 어느 새벽 서울 청량리 시장.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나? 혼자서 셋을 어떻게? 걱정 마세요, 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순자 할머니는 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통장에 남은 건 고작 15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민수, 성수, 미영아.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라는 소리 절대 듣지 않게 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처음 좌판을 펼치던 그날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 성수는 초등학교 6학년, 막내딸 미영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상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은 채소들을 골라야 했으니까요. 밤새 장사하고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많이 비싸요? 나 학원 다니고 싶은데.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번에 장사 잘 돼서 돈 모아놨어. 내가 가고 싶은 학원에 보내줄게. 사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성수야,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 우리 성수 꼭 의사 되자. 엄마가 열심히 도와줄게. 미영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래, 우리 딸 꿈을 위해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게. 1997년 IMF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3학년, 성수는 고등학교 3학년, 미영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다들 장사가 안 된다는데. 안 돼요, 언니.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라면이라도 끓여주려고 장사를 마치고 달려가던 날들. 추운 겨울 장갑 낀 손으로 연필 잡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요. 어머니,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교대 합격이야. 자녀들이 하나둘 꿈을 이뤄갈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는 좋은 길만 걸으면 되는데. 고생 끝나고 이제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자녀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는 너무 구식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창피해요. 제발 좀 배우세요. 30년 전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했던 그 약속.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는 그 다짐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렸고 순자 할머니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2000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칸트의 도덕률 대화법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이 대화법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막내딸 미영이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제발 손주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옛날 얘기요. 애들이 싫어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니?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엄마 세대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미영아, 그리고 엄마, 제발 SNS에 우리 가족 사진 올리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내가 우리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요. 한 번 올린 사진은 영원히 남아요. 나중에 애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꼰대 같아. 우리 반 애들도 그래요. 할머니처럼 말하는 어른들 있으면 다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웃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어른들을 비하하며 쓰는 말이라는 걸.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제발 좀 시대 흐름을 읽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식으로 사시니까 저희가 친구들 앞에서도 어머니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민수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진할 때마다 주변에서 다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봐요. 저희가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부모님도 그에 맞는 품이나 교양이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했던 고생이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작은 아들 성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해요. 병원에 오시더라도 그렇게 새벽부터 오지 마세요. 다른 원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민스럽게 사시냐고. 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모습마저 자식들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합니다. 2000년의 지혜로 풀어가는 부모자녀 갈등이라는 책이었죠. 이게 뭐지?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구절. 자녀와의 갈등은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숙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노자도 같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답을 찾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위대한 철학자들이 발견한 5가지 대화법. 그 첫 번째 지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000년의 지혜 중 첫 번째, 바로 칸트의 도덕률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을 읽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니? 이 한마디, 이 짧은 질문이 무시하는 자녀의 마음을 단숨에 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의 생일날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죠. 결국 다음 날 순자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었지? 아, 엄마. 요즘 누가 생일마다 일일이 전화해요? 카톡으로 메시지나 보내면 되지. 제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걸로 전화하세요. 그때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근데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나중에 내 아들이 너한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아? 그제서야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했어요. 어제 저녁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회식이 길어져서. 아니, 이건 변명이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후로 민수는 어머니 생신만 되면 새벽에도 전화하고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도 먹고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률 대화법의 놀라운 힘입니다.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방법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구나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식한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생각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둘째, 이 대화법은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잔소리나 훈계 대신 자식 스스로 생각해 보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자식이 저절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이 방법은 자식의 착한 마음을 깨웁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하실 때는 2가지를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후회나 미래의 불행을 부각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너도 똑같이 고생할 거야 같은 말은 마치 저주나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이 시험이나 신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 질문을 연달아 하거나 답을 재촉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려 들면 자녀는 더욱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 성수가 설날에 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주세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 구식 이야기는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덕률 대화법을 써보기로 한 거죠. 성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나중에 내 아들이 너한테 아빠는 제발 그런 구식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니? 그러자 성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인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번의 질문으로 자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혜, 노자의 여백의 미대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가 전하는 여백의 미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말은 침묵과 같고 최상의 행동은 부동과 같다. 여러분, 자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지혜를 전합니다.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키토식이나 채식이 트렌드인데 어머니는 늘 기름진 음식만 하시잖아요. 애들 건강에도 안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렇게 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며느리가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만드신 음식인데 죄송해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자녀에게 자신의 말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즉각 반응하면 자녀는 자신의 잘못된 말투나 태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어적이 되거나 더 반항적이 됩니다. 둘째, 침묵은 부모의 슬픔과 상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내 말에 상처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은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말에 같이 화를 내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대신 침묵으로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또 다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 성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오실 때 그렇게 허름한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제가 원장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촌스럽게 다니시면 제 체면이 깎여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성수는 어머니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말이 너무 이기적이었죠. 어머니의 그 수수한 모습이 바로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는데.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침묵이 결코 차가운 무시나 냉담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혜, 공자의 효의 거울 대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중년이 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 동양 최고의 스승 공자가 전하는 효의 거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춘자 할머니의 막내딸 미영이와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이가 퇴근 후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 교육 문제로 할 말이 있어요. 제발 애한테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식의 교육관이 전혀 맞지 않아요.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왜 자꾸 공부 얘기만 하시냐고. 근데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할머니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단다. 너희들이 좋은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 미영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럼 엄마도 한때는 너처럼 젊었고 반항도 했었지.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불편함을 엄마도 다 겪었단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입장이 되어보니 우리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는구나. 미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육아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방금 엄마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거네요. 이것이 바로 효의 거울 대화법의 힘입니다. 이 방법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식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었어라는 말에는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인연의 고리를 보여줌으로써 자식에게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셋째, 시간이라는 스승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는 말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삶의 진리를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춘자 할머니의 큰아들 민수와의 대화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왜 자꾸 손주들 교육에 관여하세요? 이제는 AI 시대예요. 엄마가 아시는 교육법은 다 구식이에요. 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사실 엄마도 너희들 키울 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요즘은 컴퓨터 시대인데 왜 자꾸 옛날식으로만 하려고 하시냐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할머니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게 단순히 공부 방법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다는 걸 알게 됐단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요즘 육아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하실 때는 두 가지를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얘기에 빠져들면 자칫 자식이 거리를 느끼거나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와 과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이러니. 식의 비교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혜, 소크라테스의 물음표, 대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 서양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물음표,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상대방 스스로의 성찰에서 온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지난달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막내딸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한테 일일이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다 컸는데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그럼 부모는 자식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니? 미영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일까? 엄마가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미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엄마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물음표, 대화법의 힘입니다. 훈계나 반박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자녀의 방어막을 낮춥니다. 우리가 너는 왜 그렇게 무례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자녀는 더 강하게 방어벽을 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질문은 자녀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줍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녀도 부모의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질문은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무시하는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대화의 방향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의 대화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제발 손주들 교육에 대해서 의견 좀 내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너는 부모가 손주들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면 좋을까? 내 생각을 들려줄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고민이에요. 엄마의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너무 닫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하실 때는 두 가지를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질문이 결코 비꼬거나 책망하는 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담아야 합니다. 질문의 힘은 그 진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재촉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침묵의 시간이 가장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려 들면 대화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음표로 자녀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 자녀 입장 먼저 이해해주기,
대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지혜. 자녀 입장 먼저 이해해 주기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 이 말은 무시하는 자녀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 민수와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부장 자리에 올라가니까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게다가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손주들 얘기만 하시고, 죄송하지만 솔직히 엄마 뵈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순자 할머니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다는 걸 왜 이제야 말하니? 엄마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민수야,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네. 회사에서 그런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는 애들 교육 걱정에 내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러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죄송해요. 이것이 바로 공감 대화법의 힘입니다.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방어막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내가 힘들었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무시하면 부모도 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 자녀는 더 차갑게 대하는 악순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준다고 느끼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막내딸 미영이와의 대화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자꾸 절 어린애 다루듯이 하시니까 답답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면 위험하다. 늦게 다니지 마라. 전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엄마가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너도 이제 전문직 여성이고 자기 삶이 있는데 엄마는 아직도 너를 어린 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많이 답답했겠다.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엄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다니. 사실 저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하지만 이 대화법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만 이해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둘째,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은 이해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녀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 부담,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경제적 걱정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찾아서 먼저 공감해주면
무뚝뚝하던 자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의 지혜가 담긴 5가지 대화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순자 할머니의 가정을 변화시켰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지혜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많은 부모들의 가슴 속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칸트의 도덕률 대화법으로 자녀의 양심을 깨우고, 노자의 침묵 대화법으로 마음을 열게 하며, 공자의 효의 거울 대화법으로 세대를 이어주고, 소크라테스의 물음표 대화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공감 대화법까지. 이 5가지 방법이 모두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닌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방법들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작은 아들 성수는 병원 일이 바빠도 한 달에 2번은 꼭 들른다고 합니다. 막내딸 미영이는 친구들과의 모임 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먼저 잡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며느리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순자 할머니의 김치와 된장을 직접 배우겠다고 찾아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조르며 SNS에 자랑스럽게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올린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마음을 멈추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힘이고 사랑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직 의사이신 분들과 함께 건강관리의 실질적인 비법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더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부모님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